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보겠군요. 자, 그래서 음, 아유르베다는 어쨌든 몸과 마음 그다음에 몸과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이거를 자기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게 선행이 되시면은 자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고 자기 행복이 찾아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유르베다의 큰 틀에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 삶에서 이거 연결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음소거 해주세요. 이 소리. 네. 잠깐만요. 자, 자꾸 이게 소리가 저희가 끄고는 있는데 그 오디오 연결 안 되게만 해주세요. 들으시는 분들. 자, 제가 껐어요. 자,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자기의 몸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들의 성질이 다 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도 그것이 가진 성질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싸움이에요. 아유르베다에서는. 이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거 충분히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성질에 대한 생각만 잘 갖고 계셔도 내가 하는 운동법이 가진 성질만 잘 갖고 계셔도 의사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컨디션에 지금 계절에 지금 날씨에 지금 시간에 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를 자기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개념을 조금 배워보시면 좋을 텐데 이것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보이는 반짜마부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이거는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 지금 뭐 5명 그 사람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딱 5가지다. 이거는 철학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는 있어요. 뭐 이 개수 차이는 있는데 저는 뭐 그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 5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의 몸 또한 이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유르베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큰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우주의 미니어처다 그래서 소우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바깥 세상, 자기 바깥 세상,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대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의 밸런스 맞추는 싸움을 아유르베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내 바깥 세상 모든 것들도 요 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공간, 그 다음에 불, 흙, 공기, 물. 이 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5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공간이 있고 바람이 있고 불이 있고 물이 있고 흙이 있는 이 5가지 원소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변에 현상도 바뀌고요. 날씨도 바뀌고 토양의 질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들에도 이 5가지 원소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 성질도 달라지는 거예요. 공간과 바람의 성질이 많은 것들, 대체적으로 건조하고 거친 성질의 뭐 통곡물이나 뭐 볼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음식이라든지 과일 같은 거 신과일을 먹었을 때 이렇게 자극적으로 확 하고 톡 쏘는 맛이 있죠. 그리고 물도 있고 축축하면서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물과 불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먹을 때는 물기가 많은데 들어가서는 이렇게 톡 쏘는 듯한 이런 에너지가 많다.
이런 것처럼 겨울에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건조해지고 차가워졌죠. 그리고 봄 되면은 조금만 배부르고 따끈따끈해지면은 이제 병든 닭같이 막 잠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무거운 성질들과 같은 물과 흙의 성질들이 많아질 때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원소를 가지고 만물의 모든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으로부터 온 미니어처이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날 때 이 다섯 가지 원소로 빚어내서 뼛속에는 단단하지만 그 안에는 그 공기가 차 있거든요. 구멍이 있어서 공기가 차 있고. 그러면은 공간이 있고 바람이 들어가 있죠. 모든 비어 있는 뭐 조직들, 폐 속에도 공기가 가득 차 있고 부비동에도 공간이 있고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소화기관에는 이 불의 요소와 같은 뭔가 태우는 성질들의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음식이 들어가면 불로 태워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몸 구성 자체도 이 다섯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공간, 바람, 불, 물, 흙 요렇게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가 가지고 태어난 비율이랑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비율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재미없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아유르베다를 들어보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도샤라고 하는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소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먼저 베다를 편찬을 했을 때 사과는 물과 뭐 불과 흙의 성질이 많으니까 물과 흙의 성질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과를 먹으면 살이 찔 것이요 라고 서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느 지방의 사람들은 어떤 성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 이렇게 서술을 하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 가지씩 묶어보니까 공통점이 생기더라. 그것이 바로 이 도샤 이론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다섯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에 대한 지식만 빠삭하면 경전 표현으로는 뭐 어떠한 질병도 막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물들을 볼 때 이 다섯 가지 원소의 조합들로 잘 보는 사람, 그것을 자기한테 맞게 선택하는 사람은 정말로 질병 하나 없이 건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세대에 걸쳐서 관찰을 해보다 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 세 가지 도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바람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바따 도샤라고 묶은 것이고 물과 불의 성질을 가지고 삐따라고 묶은 것이고 물과 흙의 성질을 묶어서 까파 도샤라는 것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뜨리도샤 그래가지고 세 가지 도샤로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 도샤라 그래서 이제 뭐 아유르베다 뭐 체질 검사하는 이런 거 해보시면은 당신의 체질은 바따 체질이다, 까파 체질이다, 삐따 체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물과 흙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거운 성질을 많이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격도 좋고 피부도 좋고 면역력도 좀 좋은 편이고 조금만 잘 챙겨 먹어도 몸이 벌크업이 잘 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잘 쌓이니까 이제 성인병이나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로 쉽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운동 조금만 해도 막 근육이 잘 붙고 반대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바따 도샤라고 해서 공간과 바람의 성질이기 때문에 가장 가벼워요. 이 다섯 가지 원소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면은 공간과 바람 요거를 다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그 지금 50분씩 하고 나눠서 갈 건데 중간에 10분 쉴 때 자기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차트를 여기 채팅창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잠시만요. 음, 어떻게 했었죠? 공유를 중지하고 자 도샤를 음소거 한 번만 해주세요.
도샤를 이 5가지 원소를 일단 어떻게 처음에 발생을 했는지부터 이해를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애초에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건 그냥 텅 빈 공간이 있었다는 거고 여기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텅 빈 공간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면서 바람이 불어왔다. 공기가 차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서 무언가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뭔가 움직임이 생기면서 뭐 바람이 불어오듯이 텅 빈 공간에 뭔가 불어오니까 여기에서 뭔가 마찰이 일어나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했다. 또는 뭐 불을 피우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 무언가를 태웠고 녹였고 거기로부터 뭔가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게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가 탄생했을 때 이런 순서로 탄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무언가 녹여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가서 땅에 영양분이 돼서 그것이 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모든 지구도 만들어졌고 풀밭도 만들어지고 꽃도 사과도 돼지, 소, 닭도 우리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사람마다 동물마다 차이가 있더라. 근데 그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묶어서 보다 보니까 공간과 바람처럼 되게 가볍고 움직임이 있는 성질을 묶어가지고 바다도샤로 묶으니까 설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뜨거운데 이렇게 흐르는 성질, 뜨거운데 흐르는 성질을 묶어서 보다 보니까 삐따도샤라는 것이 설명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과 흙, 이 5가지 중에서 공간, 바람, 불은 굉장히 가벼운 성질이지만 물과 흙은 비중이 높은 가장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까파도샤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도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3가지 도샤를 가지고 바로 아까 적어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도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는 이 3가지 도샤를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3가지 도샤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의 비율에 따라서 자기의 체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따가 우세한 사람, 삐따가 우세한 사람, 까파가 우세한 사람. 이것을 비율적으로 나눠서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자기 탐구가 있으면 이거를 어디 가서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탐구를 하다 보면 어떤 성향의 것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구나. 근데 바따도샤는 이런 성질이고 삐따도샤는 이런 성질이고 까파도샤는 이런 성질이니까 이거를 비슷한 것을 하면 같은 성질의 것을 하면 증가를 할 것이고 반대 성질의 것을 하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거를 취하면 까파가 증가를 하고 가벼운 것을 취하면 바다가 증가를 하고 그 중간쯤에서 뭔가 뜨거운 성질, 태우는 성질의 것을 증가시키면 삐따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겠지만 요것을 우세하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질 차트가 이제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보면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인 도샤, 물리적인 도샤를 3개로 나눠가지고 왔다삐따까파로 나눴고 이것을 제대로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것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20가지 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질이에요, 성질. 이거는 오늘 그냥 가볍게만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바로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열쇠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같은 성질은 같은 것을 증가시키고 반대 성질은 감소시킨다. 너무 심플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맨 밑줄에 보면 이 20가지 구나라는 것은 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성질이 20가지로 표현을 했고 이것들은 10개씩 짝을 이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개랑 10개 이 세트에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 감소를 시킬 것이고 같은 것들은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음식 속에는 이런 성질이 많으니까 나는 지금 이 성질이 증가했으면 같은 것을 자꾸 먹어서는 무언가 계속 증가를 하겠죠. 이것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체질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까파 도샤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까 무거운 성질들이 많다고 했어요. 피부도 하얗고 체격도 좋고 쟤는 막 뭘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데는 막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체격도 좀 좋은 편이고 운동하면 근육 잘 붙는 이런 타입이 다 게으르고 그죠? 성격 수더분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군집이 다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음식들을 계속해서 섭취했을 때는 자기 체질 범주를 벗어나서 그 까파 도샤가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증가한 도샤를 질병이 발병하면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반대된 증가된 성질에 정반대되는 음식들을 먹고 운동법을 하고 호흡법을 가져가면은 반대 성질을 증가시켜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 바타 도샤가 높은 사람은 카파 도샤 성질의 것들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반대로 바타와 카파는 반대 성질이거든요. 요거를 하셔야 되고 가운데 삐따 성질, 불이 활활 타는 그런 삐따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한 타입이에요. 요 삐따 성질이 소화력이라고 하는 아근이랑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케어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뒤로 가면서 쭉 보시면은 하나씩 하나씩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질문이 들어왔으면요. 원래 타고난 도샤인데 살면서 병들면 다른 도샤의 특징이 나타나는 건가요? 요거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그 체질 이론으로 좀 들어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20가지 표를 보면은 이 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공간 그다음에 이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공기, 불, 물, 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질들이 헤비한 거, 무거운 성질은 어떤 것을 증가시키고 가벼운 성질은 무엇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20가지 군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도샤의 성질 표를 보고 아실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바타 도샤의 성질들은 차갑고 가볍고 건조하고 움직임이 많고 서틀하다는 거는 뭔가 약간 미세한 건데 요것들을 묶어서 보시면은 차갑고 가볍고 건조하고 움직임이 많고 미세하고 거칠고 요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육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 그림에도 약간은 뭐 미세하게나마 표현이 돼 있지만 반대 성질인 까파를 보세요. 차갑지만 기름지고 무겁고 스무스하고 오일리하고 스테이블하다는 건 지금 안정감이 있는 그 다음에 단단한 그러니까 까파 도샤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바타 도샤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성향이 정반대로 가는 거죠. 바타 도샤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나 막 손발도 차갑고 기본적인 그 안색이나 피부의 톤은 좀 어두운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기미나 뭐 주근깨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게 잘 생기는 편이에요. 나이가 많아지기도 전에 잘 생기는 편이고 움직임의 성질과 가벼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자기가 하는 생각에 의해서 몸의 안정감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타입이 바로 바타 체질이에요. 바타 체질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타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도 생각도 계속 움직이는 타입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가 가장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받고 신경이 계속 떨리는 타입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수면의 질이 세 타입 중에서 가장 안 좋죠. 왜냐하면은 신경이 안정이 딱 된 상태에서 무거운 성질이 있어야 체력이 좋아서 잠을 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떨리고 가벼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요 성질이랑 가장 비슷한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한 잔이면 이거를 두세 배씩 흔들 수 있거든요. 카파도샤는 막 아메리카노, 다크 아메리카노를 막 1리터를 마셔도 이게 떨릴까 말까 한 판인데 바따도샤는 원래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커피 한 잔에도 굉장히 크게 떨릴 수 있고 생야채나 거친 성질의 차가운 근성질의 음식들 이런 생과일 생야채도 탈이 굉장히 쉽게 날 수 있는 체질들이에요. 이것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육 붙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육이 잘 붙으려면은 덩치도 크고 벌크도 크고 기름진 게 있고 근육도 잘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까파처럼. 정반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안정감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 몸이나 마음이나.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바타 도샤 관리가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이 타입 중 세 타입 중에서 가장 최악의 폐경을 맞게 될 거예요. 임신하는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고 생리 불순이 가장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생리 문제로 시작해서 임신에 분명히 문제를 한번 겪을 거고 폐경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리부터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 타입들이 바타도샤들이 그래요. 그 반대 성질인 카파도샤는 사실 그냥 막 살아도 웬만큼 버티는 편이에요. 그냥 뭐 성격도 수더분하니까 별 스트레스도 잘 안 받고 이렇게 생각을 잡아두지 않아요. 바타도샤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 사람이 왜 그때 그랬을까를 몇 날 며칠을 붙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타 체질이라면 카파도샤는 그런가 보지 뭐. 그러고서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해도 어허 이러는 타입들이 이제 카파 체질들이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얽매이지를 않고 그냥 먹는 게 좋고 뭐 세상이 좋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을러지기가 굉장히 쉽고 이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밧다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이나 음식들을 가장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럼 밧다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음식이나 운동이 뭐냐?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보다도 음식은 바다를 높일 수 있는 생채소, 생과일, 잡곡밥 이런 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병에 걸린 분들한테 가장 특효약이 뭐예요? 운동시키면서 채식을 먹이면은 살이 빠지면서 고지혈이 없어지고 하는 거죠.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시면은 도샤로 표현이 된 거고 그 안에 들여다가 보니까 그 성질 따라서 그대로 갔던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바다 도시의 사람들은 항상 따뜻하게, 항상 기름기 있게 조리가 된 음식들을 먹고 코어 근육을 높여서 코어 근육 근력 운동을 이 사람들이 막 뜀박질을 미친 듯이 기분 좋다고 뜀박질을 하고 오시면 그날은 진짜로 몸 안에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몇 날 며칠을 고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분들은 최대한 정적인 운동들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가운데에 삐ത്ത 체질들이 불의 성질, 기름진 성질, 그 다음에 뭔가 찌르는 성질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는 타입. 배탈 잘 나는 사람, 우유 먹으면 거의 사망하는 사람, 여드름 달고 사는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뭐 이런 거죠. 불 같은 성질. 그러면서 기름진 거, 매운 거 먹으면 거의 뭐 골로 가는. 그런데도 그거를 끊지 못하고 유제품과 기름진 걸 그래도 먹는 타입들이 이제 삐따 도시하죠. 그래서 항상 피부로 붉어지거나 여드름이 나오거나 속으로 줄줄 새거나. 그래서 그 중간 바디마스를 가지고 있는 타입들이 이제 삐따 도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차가운 성질의 것들을 운동을 하거나 뭐 음식들에서도 조금 열을 식히는 쪽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과 친해지는 것들이 삐따도샤한테는 가장 좋겠죠. 뭐 수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삐따도샤한테 가장 좋은데, 요것도 재밌는 게
피타 도샤는 물과 불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그 불의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카파도 물과 흙의 성질이 있었는데 물과 흙의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물과 친해져서 물을 많이 마시거나 물에서 하는 액티비티를 많이 하시면은 카파가 더 많이 증가를 해서 망가지기가 쉬우니까 이런 것들도 항상 생각을 해서 자기 음식이나 생활 습관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가지 분할을 가지고 자연의 성질과 몸 안의 성질은 어차피 동일하다. 저 음식과 운동법과 저 명상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계절마다 성질이 다 계절이 여름이 되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뜨겁고 내리 쬐잖아요. 그럼 삐다가 계속 쌓이고 있을 거고 겨울이 되면은 춥고 건조해지니까 그 이 차갑고 건조한 성질들이 바깥에도 다 보이죠. 이파리는 다 떨어져서 없고 뭔가 자라나는 것들은 다 져 있고 말라 있고 건조해져 있죠. 그러니까 바다 도샤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이제 가을 겨울이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모든 것들이 뭉치고 꽃도 피고 이런 성질 무거운 성질들이 막 생성되는 성질들이 많아지는 봄이 되면은 카파도샤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가장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대로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계절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계절도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계절이 변한 거랑 똑같은 미니어처로 변화하고 있는 게 하루 안에 다 일어나요. 아침에 카파도샤가 증가해서 아침은 일어나기가 항상 무겁고 가래 같은 것들도 기관지 같은 데 많이 끼고 그래서 아침에 이런 걸 다 씻어줘야 하는 것처럼 삐따도샤 낮이 되면 활동을 좀 했고 햇빛도 쨍쨍하기 때문에 삐따도샤가 활발한 상태. 그러면 이때 이제 점심을 가장 하루 중에서 많이 잘 챙겨서 먹어야 되는 시간. 그리고 밤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활동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안정감이 가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대가 이제 밤으로 가면서 오는 거죠. 그럼 밤에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수면 퀄리티가 결정이 됩니다. 퇴근해서부터 잘 때까지. 퇴근할 때쯤에는 나는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들었기 때문에 바다 도샤를 엄청 많이 써놨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으면은 바다 성질의 정반대 것들 따뜻하고 정적이고 조용하고 눈에 자극적이지 않고 음식도 따뜻하고 기름진 거 이렇게 해서 좀 눌러주시면은 바다가 안정을 시켜서 잘 때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건데 밤에 딱 들어오는 순간 TV, 넷플릭스 딱 켜고 눈으로 꽝꽝 때리면서 귀로 시끄럽게 듣고 차가운 맥주에다가 튀긴 치킨 딱 때리거나 떡볶이 딱 드시면은 봤다는 두세 배. 이러면은 뭐 잘 때 숙면을 기대하는 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거는 또 자기가 먹은 마신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 오늘 수면이 퀄리티가 완전 꽝이 돼 버렸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치유가 디톡스가 전혀 일어나지 못해요. 자는 동안에 치유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컨디션을 가지고 다음 날 출근을 하면서 졸려 죽겠으니까 병든 닭처럼 일어나서 출근을 해가지고 이 병든 닭을 깨우기 위해서 또 밧다를 미친 듯이 끌어올릴 수 있는 아메리카노를 딱 들이붓죠. 넣어가지고 밧다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무아지경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소화력은 매일 떨어지고 있고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매일같이 먹었던 똑같은 음식도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된 음식이 남아서 바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아마라는 것이 생긴다. 요것이 이제 2부에서 들어갈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대충 어떤 건지는 감은 잡히시죠? 그래서 내가 한 끼 안에서 먹는 음식이 그것의 종류와 그것의 조리법과 그것의 퀄리티에 따라서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도샤가 높아지고 어떤 도샤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운동법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끌어올려서 하는 운동들은 바다를 증가시킬 수 있고 무드가 처지고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호흡을 끌어올리는 운동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고
이미 이렇게 떨리는 게 심한 사람들은 꽉 눌러주면서 근력 코어 운동을 해주고 음식을 기름지고 육식을 딱 해줬을 때 봤다가 딱 잡힐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삐따 도샤가 높은 사람이 대낮에 나가가지고 땡볕에 미친 듯이 뛰고 얼굴 시뻘개져서 돌아온다. 삐따가 2차적으로 더 망가지겠죠. 그래서 운동법에도 이렇게나 차이가 심하다. 명상법은 호흡법이랑 같이 엮어서 어떤 호흡 프라나야마를 통해서 바다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종류 그 호흡법도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 뭐 아트 오브 리빙이나 이런 데서 쓰는 주로 이제 종교적인 단체에서 많이 쓰는 건데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이퍼 벤틸레이션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숨 내쉬면서 뭐 이렇게 하는 이상한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이퍼 벤틸레이션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머리가 몽롱해지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이런 거를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아트 오브 리빙이나 이런 약간의 종교성이 섞여 있는 단체에 가서 자 이제부터 마음을 정화시키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나라는 사람은 성인이요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기분이 좋은데 저 사람이 하는 게 다 신뢰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단체에서 많이 쓰는 트릭 중에 하나예요. 호흡으로서 끌어올려서 약간 사람을 몽롱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정도로 호흡이 가진 그 트릭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흡법에 따라서 몸의 체온을 높여서 아그니를 끌어올리든 삐따를 끌어올리는 호흡법이 따로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호흡법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진다. 그리고 먹는 약에 따라서도 그것의 성질들에 따라서 증상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아유르베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지. 네가 먹고 마시고 네가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그것 그대로 너의 성향이 결정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성질을 높일 것이다. 그 성질이 높아졌을 때는 이런 질병으로 갈 것이다를 얘기를 해주는 게 아유르베다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괴롭고 싶어. 그냥 그 병, 나는 항상 설사하던데 몰라. 그냥 그러고 살 거야. 그러면 계속 그걸 하면서 괴롭지만 그걸 하고 사는 거죠. 나는 잠이 안 와. 그런데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그냥 자기 위안을 하면서 계속 커피 마시고 계속 넷플릭스 보고 계속 맥주 마시고 살던지 자기가 괴롭고 싶으면 괴로우라 이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 나는 집안 대대로 심장병이 있고 뇌 혈관 터지고 뭐 당뇨를 달고 살기 때문에 나는 뭐 40살, 50살쯤 되면 병원 가면 당연히 당뇨니까 약 드세요. 그러면 그렇죠. 뭐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전혀 그런 문제의 것은 아니에요. 이 도샤라는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비율의 도샤를 태어났을 때 정도 원 상태로 리부트 시켜서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리고 살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그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체질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자기가 그 스위치를 누르게끔 계속 먹고 마시는 것을 40년, 50년 해보시면 당연히 그 스위치가 눌리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체질 이론에서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체질은 당신을 절대로 아프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체질 때문에 저는 잠을 못 자고 체질 때문에 저는 뭐 성인병에 걸려서 어차피 약 먹어야 되고요. 이런 거는 아유르베다에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렇게가 이제 도샤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였습니다. 삐따랑 바따가 섞일 수 있는 이 질문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고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인 아이들은 삐따 체질이 강하게 태어났는데 이제 요 체질 이론으로 들어가면은 저거를 좀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걸 거예요. 구나 20가지 성질 그리고 5가지 원소 3가지 도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현상을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삐딱 까파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요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의 성질이었어요. 몸의 그 도샤였고요. 요 위에 보시면은 이 로터스 꽃, 그다음에 불, 이 뿌리처럼 내려온 거 이거 보시면은 사트바 라자스 따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트바 라자스 따마스는 뭐 이런 철학적 공부를 해보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트바 라자스 따마스라는 거는 아유르베다에서는 마음의 도샤예요. 몸의 도샤는 왔다 삐딱 까파고요. 마음의 도샤를 사트바 라자스 따마스라고 해요. 사트바 군화는 여러분들이 뭐 심심치 않게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트빅한 뭐 식단, 음식, 그리고 뭐 성인들, 구루들한테 많이 있다고 하는 뭐 사트바 군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따마스는 뭐 어둡고 그 무거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들어보셨다면. 일단 아유르베다 이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사트바는 밝은 성인의 기운이니까 좋은 것, 따마스는 어둡고 무거운 거니까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트바는 가볍고 밝고 치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라자스는 불을 태워서 뭔가를 변형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마스는 무겁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성질이다. 이 세 가지 성질이 골고루 가지고 있을 때 어느 하나가 지배적으로 높아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따마스 군화가 보통 무겁고 어둡고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한테 이 따마식한 음식을 피하게끔 했어요. 따마식한 음식들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몸에 힘을 주는 음식들이거든요. 그 자양강장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막 스님들도 왜 뭐 부추 같은 거 먹고 힘나면 안 되니까 그 오신채 얘기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아유르베다는 그렇게 가지 않았고 이 따마스라고 하는 성질 밑에 보시면 이제 카파도샤가 있잖아요. 뭔가 힘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따마스 에너지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반드시 필요해요. 언제? 잠잘 때 반드시 필요해요. 따마스 군화가 부족하신 분들이 잠을 잘 못 자요. 따마스 군화가 어둡고 무겁고 가라앉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따마스 군화에 의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맨날 사트바 좋다고 하니까 계속 이러고서는 계속 생야채에다가 보리밥만 계속 드시면서 뭐 이렇게 홀리하게 막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 오히려 바타도샤가 너무 망가지게 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마스 군화도 필요하다. 이거를 왜 얘기 드리냐면 음식 아유르베다 음식 차트에 보면은 사트바, 라자스, 따마스 군화를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음식별로 성질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에 따라서 따마스 군화를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따뜻한 기름진 음료를 마셨을 때 뭐 피스타치오를 넣어서 넛밀크를 해가지고 따뜻하게 기름지게 마셨을 때 잠을 더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거는 성분표로 들어가 보면 이 음식은 따마스의 기운을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전부 다 된단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라자스 얘기를 하고 가자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 겪고 있는 질병이 전부 다 이쪽에 몰려 있어요. 삐따 쪽에. 전부 다 위암, 대장암 이쪽의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증가한 것들이 음식들이 전부 다 라자식한 것들이 많아요. 기름진 거, 발효시킨 거, 매운 거, 찌르는 성질의 거, 매콤하고 기름지고 발효된 거 이게 라자스 음식의 대표적이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들은 불과 물의 성질이 망가지면서 이제 삐따의 성질이 크게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속이 쓰리고 위에 궤양이 생기고 장에 염증이 생기고 설사하고 요렇게 하다가 이제 뭐 위암, 대장암 이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음식도 생각도 움직임도 모든 것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꼭 하셔야 된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몸은 까판데 성격은 삐딱일 수 있나요?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도샤를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도샤의 비율이 다를 뿐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육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랑 생각적인 것은 비슷하게 가는 편이에요. 몸의 육체적인 삐따가 높으면 생각적인 성향도 비슷해요. 까파를 육체적으로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이 성격이 정신이 받다가 높은 분은 잘 없는데 그냥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사실상 체질은 세 가지 타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많냐면 바따 삐따 체질, 삐따 까파 체질, 까파 삐따 체질 다 달라요. 두 개씩 섞인 체질도 있고 까파가 우세한 체질도 있어요. 두 개가 섞인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우세하고 그 다음 것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까파를 우세하게 갖고 태어났지만 바따도 가지고 높게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몸은 까파인데 마음은 뭐 바따인 경우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네. 잠을 잘 깨는 것도 바따의 성질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네. 체력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략 설명이 됐을까요? 구주님 질문하신 거를 이제 답변을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질병 아토피인데 삐따 체질이 강하게 태어난 건가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아토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질의 영역을 벗어난 거거든요. 이게 지금이 몇 시인가? 여기까지만 하고 차트 드리고 저는 잠깐 쉴 텐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지금 오늘 들으신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뿌라크루띠와 비크루띠의 교집합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라크루띠가 뭐냐? 선천적인 체질이에요.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 비크루띠는 그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발생하는 병리적인 성향이에요. 무슨 소리요 하면은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 때만 되면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봄만 되면은 콧물 줄줄 나고 축농증이 터지는 분이 있고 봄만 되면은 병든 닭처럼 조는 분들이 있고 겨울말만 되면은 다리 쪽으로 등, 허리 뒤쪽으로 피부가 막 다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되고 이런 신경성 피부 질환이 막 터지는 분들도 있고 여름에 고생하는 사람, 겨울에 고생하는 사람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성질에서 이 비꾸루찌라는 병리적, 질병적인 성향이 굳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체질과 이 병리적인 성향은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요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체질은 일단 체질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요. 말은 바로 하자는 겁니다. 말은. 오늘부터라도 제발 체질 때문에 알러지 체질입니다. 제일 말도 안 되는 설명이 저는 알러지 체질이에요. 저는 어떻게 아픈 체질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원래 체질이 안 그랬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일 많이 하시죠. 일단은 잘못된 것부터 고치시려면 1번 뿌락그릇지라고 하는 체질은 음미에서부터 꼴깍할 때까지 죽어도 안 변합니다. 자기 체질은 죽어도 안 변해요. 이게 뭐 정답이에요. 자기 체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말도
이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받는 사람은 가지고 태어난 거를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약간 까르마랑 비슷해요. 이 부분은. 요것은 이 체질이 결정되는 것을 아유르베다에서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엄마가 가지고 있던 도샤의 비율, 아빠가 가지고 있던 도샤의 비율이 딱 만나면서 브라크르티 본인의 바따 삐따 까파 비율이 정해집니다. 바따가 높아요. 삐따는 조금밖에 없고 까파는 요만큼 있어요. 요거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절대양은. 그러면 이 사람은 바따가 조금만 높아져도 질병이 생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삐따 도샤가 높아져서 질병이 생길 일은 잘 없죠. 왜냐하면 너무 안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런 것처럼 요 비율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요 절대양, 요거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이게 1번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 프라크르티는 독충 또는 뱀, 독을 가진 뱀을 뭐라 그러죠? 독사? 독충 또는 독사가 가지고 있는 독이랑 똑같다고 해요. 프라크르티를. 아시겠죠? 독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독 때문에 아이고 꼴깍하고 죽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비유한 이유가 있죠. 자기 체질, 프라크르티가 자기를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나는 알러지 체질이라서요. 잠을 잘 못 자는 체질이라서요. 배탈이 잘 나는 체질이라서요. 이게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을 자기 손으로 망쳤기 때문에 질병이 터진 것이다. 절대로 죽을 때까지 체질은 변할 수 없고 요것을 자기가 컨트롤만 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고 자기가 건드는 순간 아픈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는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비율이.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높게 가지고 태어난 게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없어져 가지고 다른 체질로 바뀐다? 없던 체질이 생긴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뭐 아토피 뭐 이런 게 터지는 것들은 이미 이 프라크르트 체질의 영역이랑은 조금은 달라요. 이거를 이제 까르마 플러스 미크로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보이네. 미크로티는 병리적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삐따를 높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면 삐따가 조금만 높아지면 피부 질환이 터져버리는데 요거를 이제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까르마라고 하는 부모한테서 받은 것이 굉장히 클 것이고 자기가 삐따 도샤를 뭐 한 70% 정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꾸면 이거를 망가뜨리는 짓을 하는 거죠.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조금씩 먹어요. 잠깐 아팠다가 나아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기름진 거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기름진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짠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짠 거를 계속 먹어요. 이러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수차례 반복을 하다 보면 여기서 뒷그룹지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병리적인 성향. 그래서 나중에는 한참을 먹었을 때 질병이 터지던 것들이 이제는 막 한 번만 지르면은 미친 듯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알러지 체질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여기예요. 자기가 티나지 않게 계속 건드리다 보면 병리적 성향이 딱 쌓이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이제 화학품 쓰는 데서 제일 많이 나타나거든요. 저희 아버님 이제 피부과 병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맨날 쓰던 화장품 썼어요.
염색 맨날 했었어요 하는데 어느 순간 기점을 한번 뒤집어서 빅프로티가 터진 분들은 이제 염색을 한번 하면 전신으로 알러지가 터집니다. 그럼 와서 병원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염색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약 주세요. 그러고서 약 바르고서는 또 합니다. 또 와가지고 저 어떻게 해요? 염색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괴롭고 싶으면 괴로워야죠. 그죠? 이게 이제 빅그루티가 가진 무서운 점이에요. 요거는 요 빅그루티를 이렇게 형성을 해버리면 아토피가 터진 것처럼 빅그루티를 형성을 해놓으면 음식이나 수면, 운동법으로 케어를 할 수 없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반짝까르마라고 하는 정화 치료를 들어가야 돼요. 맞다 삐딱 까파가 증가된 양만큼 몸에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정화 치료를 해야 돼요. 요 단계를 가졌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러지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던 게 생겼어요. 이 단계를 스스로 자각을 한 정도면 그 단계를 넘었으면은 어느 정도 약이나 음식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원래 자기의 프라크루티 상태로 돌리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기 전에 빨리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요거를 이제 하나 드리고서는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시작하실수록 좋아요. 근데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안 아픈데 시작하는 사람 없죠, 그죠? 괴롭지 않은데 시작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렇게 먹으시면 안 돼요. 커피 플라스틱 컵에다 드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고서 밑에 내려가서 또 사 먹잖아요. 자기가 아차 이렇게 살면 이제는 갈 곳이 없구나. 이러지 않으면 인간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인도를 왜 갔겠어요? 애초에 건강하게 살면 건강해지는구나 라고 똑똑해가지고 그렇지 생각하고 살았으면 인도 안 갔겠죠? 그럼 저희가 지금 이런 수업도 안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인도 가서 6년을 또 이걸 보고 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았어야 되는구나를 한국에서도 알 수 있고 인도를 안 가도 알 수 있고 40살 가까이 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를 저는 6년과 아유르베다와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알았던 것처럼 시작을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채팅창에다가 질문이 한약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으면 모두가 건강하겠죠.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진화와 영혼은 그냥 표현 차이일 뿐입니다. 같아요. 자, 채팅에다가 지금 도시락 체크하는 거 이거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수업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쉬는 동안 해보시든지 끝나고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잠깐만. 자, 여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크해 보시고 올라갔죠. 지금이 17분이니까 3 어차피 5시까지긴 한데 나가셔야 되는 분들 나가시고 늘어지면 조금 더 하긴 할게요. 그래서 4시 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파일은 채팅에서 안 보이나요? DM을 보냈군요. 이거 모두에게. 한 분한테만 DM을 보냈네. 모두에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30분에 뵙겠습니다.